얘들아 안녕. 화학 선생님이야. 자, 이번 수업 영상에서는 우리 활동지 15페이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네 번째 중화 적정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 자, 중화 적정이란 뭐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그 몰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에 해당이 된다. 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가 뭐였어? 그치? N M, V 얘 꼭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요 중화 적정에 필요한 어떤 핵심 실험 기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그림과 같이 보도록 해보자. 자, 첫 번째로 요 피펫이라는 실험 도구가 나와. 자, 이 피펫은 뭐냐? 정확한 부피의 용액을 옮길 때 사용하는 실험 기구에 해당이 된다. 여기 실험 도구 사진의 왼쪽 끝에 있는 얘가 피펫이라는 애에 해당이 돼. 선생님이 요 그림 사이즈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댕강 잘라져 있는 애를 가져오게 됐는데 피펫은 이렇게 두 개로 생긴 애가 아니라 얘네들 끝부분이 이렇게 쭉 한 개로 이어져 있는 어떤 길다란 유리 기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요 피펫을 보면은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눈금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다가 어떤 취하고자 하는 용액을 담아 놓고 요 어떤 장치를 또 이용을 해서 용액을 쭉 빨아들이면 요 눈금에 해당하는 그 정확한 부피에 해당하는 용액을 옮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용액을 빨아들이고 다시 옮긴다니까 다른 어떤 부분에다 내뿜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요 피펫 필러라는 애가 필요를 하게 돼. 자, 피펫 필러는 뭐냐면, 아이고, 선생님이 여기에 오타가 또 들어갔네. 여기 피켓이 아니라 피펫이야, 피펫. 자, 피펫의 한 끝에 연결하여 피펫 속으로 용액을 빨아들이거나 배출할 때 사용하는 도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스포이드식과 슬라이드식 얘네들이 모두 피펫 필러에 해당이 돼. 그래서 요 피펫 필러 스포이트식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다가 피펫에 여기다 딱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 슬라이드식에서는 요 부분에다가 피펫 필러의 요 부분에 이렇게 맞게 끼워서 용액을 빨아들이고 배출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얘네 이 피펫 필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자, 스포이트식은 어떻게 생겨먹었냐? 자, 스포이트식 보면은 세 가지의 그 영어가 들어가 있어. 세 가지의 영어가 들어있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 자, 피펫을 여기에 이렇게 끼우게 될 텐데 요 부분에 S, 자, 요 부분에 S라는 영어가 쓰여져 있고 요 옆부분에는 E라는 영어가 써져 있고 알파벳이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A라는 알파벳이 쓰여져 있어. 자, 피펫을 여기다가 끼워서 이제 어떤 취하고자 하는 용액에 갖다 이렇게 든 다음에 이 용액을 빨아들이는데 바로 얘가 그런 역할을 도와준다라는 거지.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처음에 용액을 빨아들이기 전에 첫 번째 A 부분을 꾹 눌러줘. A 부분을 꾹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구 속에 있던 공기가 쫙 빠지게 되면서 얘가 찌그러진 공처럼 이렇게 좀 납작하게 되게 돼. 자,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용액을 쫙 빨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 용액을 빨아들일 때 어떤 부분을 눌러줘야 되냐면 바로 요 두 번째 S라는 부분을 꾹 눌러주게 되면 그때서야 원하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용액이 쫙 피펫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가 원하고자 했던 그 용액을 정확한 부피만큼 눈금을 딱 봐서 정확한 부피만큼 취했어. 그러면 걔를 다른 데 옮기고 싶잖아. 옮겨서 배출을 시켜야 되겠지. 그 배출을 시키려면은 어느 부분을 누른다. 그때는 요 세 번째 이 부분을 누르면 다시 용액이 들어있던 용액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 근데 만약에 요 피펫 끝에 뭔가 한 방울이 남아 있어. 이 한 방울까지 다 내보내야지만 정확한 부피의 용액을 옮기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한 방울까지 다 배출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를 눌러줘야 되냐? 얘는 이 옆에 있는 이렇게 작은 구가 있거든. 구 부분을 이렇게 쭉 눌러주게 되면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용액까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슬라이드식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해. 자, 피펫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은다고 했지? 자, 꽂아 놓고 얘는 여기 윗분에 롤러 같은 게 있거든? 그 롤러를
이렇게 살살살살 돌리게 되면은 그냥 바로 피팩 속으로 용액이 빨려 들어가서 올라가게 돼. 자, 그러면은 그 정확한 양을 이렇게 용액을 취했어. 그럼 역시 내뿜을 줄 알아야 되지. 내뿜을 땐 어떻게 된다? 여기 옆에 있는 흰색 막대를 쪼쪼쪼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피팩 속에 들어있는 용액을 다시 내보낼 수가 있게 돼. 그래서 피팩 필러는 피팩과 짝꿍으로 사용을 해서 용액을 빨아들이고 다시 배출할 때 사용하는 기구에 해당이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뷰렛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뷰렛은 이렇게 중화적정에 사용된 표준 용액의 부피를 정확히 측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용액이 뭐냐면은 표준 용액은 그냥 몰롱도 라지 M 있지? 그 용액의 농도 값을 정확히 아는 몰롱도를 아는 용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농도를 아는 산염기 수용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화 반응에 사용된 농도를 아는 산염기 수용액의 그 정확한 부피, 중화 반응에 사용된 그 부피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뷰렛이라는 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뷰렛은 이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실험 도구에 해당이 된다. 자, 얘는 뭔가 피펫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달라. 어느 부분이 다르냐? 일단 입구부터가 달라. 자, 입구. 자, 이 피펫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위쪽에 있는 입구가 피펫 필러가 쫙 끼워지게끔 좀 입구가 작거든. 근데 요 뷰렛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뭐 피펫 필러 같이 또 다른 기구를 꽂아가지고 용액을 빨아들이거나 배출시키거나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아. 뷰렛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입구가 좀 굉장히 넓은 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피펫은 뭔가 그냥 길다란 관으로 되어 있잖아. 피펫은 뭔가 콕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 콕. 이 콕을 통해서 그 여기 속에 들어있는 용액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잠글 수도 있고, 또는 용액이 쭉 나올 수 있도록 이 콕을 살짝 돌려서 용액이 쭉 나왔다가 다시 멈췄다가 나왔다가 멈췄다가 할 수 있는 콕이라는 장치가 달려 있다. 자, 그래서 이 뷰렛 같은 경우에는 표준 용액의 부피를 정확히 측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그 표준 용액을 유리관 이렇게 우리 유리 깔때기 있지? 유리 깔때기를 이렇게 다 꽂아 놓고 우리가 농도를 아는 산염기 수용액을 이렇게 담아줘. 산염기 수용액을 담아주면 그때 담을 때 어떻게 담아야 돼? 콕은 꼭 잠겨져 있는 상태로 담아줘야 용액이 쭉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겠지. 담가 놓은 상태로 우리가 어떤 용액을 요만큼을 채웠어. 자, 그러면 그때 처음 부피, 우리가 농도를 아는 그 표준 용액의 처음 부피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서 처음 부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중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산염기 수용액을 콕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낼 거야. 그럼 어느 지점부터는 뭔가 중화 반응의 지시학을 또 사용을 하게 될 거거든. 그 지시학의 색 변화를 관찰을 함으로써 중화 반응이 뭔가 끝났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콕을 딱 잠가. 콕을 딱 잠그면은 얘가 사용이 됐으니까 이번에 얘 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졌겠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으면 표준 용액의 표준 용액의 나중 부피에 해당하는 나중 부피에 해당하는 요 눈금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요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 값을 빼가지고 요만큼이 사용된 표준 용액의 부피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다. 바로 얘가 그 뷰렛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는 이런 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아랫부분에 어떤 농도를 모르는, 여기다가 뷰렛에다가는 농도를 아는 산염기 물질을 가해준다 그랬지. 그래서 요 아랫부분의 중화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농도를 모르는 어떤 산염기 수용액을 담아놓고 여기다가 뭔가 지시약을 넣어주게 될 거야.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뒷부분에서 천천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히 얘기만 듣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해놓고 요 콕을 열었다 잠갔다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요 농도를 아는 요 표준 용액을 농도를 모르는 산염기 수용액에다가 가해주게 돼서 뭔가 중화 반응을 천천히 시키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궁극적으로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 요 눈금 값을 잘 정확히 읽어서 사용된 표준 용액의 부피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 도구로는 부피 플라스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전혀
낯선 기구가 아니지. 우리 1학기 때 그 어떤 NaCl 정확한 몰농도의 그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해당이 됐었지. 그래서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 부피 플라스크는 요 표준 용액을 제조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긴 애가 바로 부피 플라스크에 해당이 되었지. 자, 실험 도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는 자, 표준 용액, 너네 활동지 16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표준 용액 또는 중화점 또는 종말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 중화적정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자. 자, 표준 용액은 뭐였어? 아까도 했지만 중화적정에서 농도를 알고 있는 산수용액이나 염기수용액을 의미를 했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화점은 뭐야? 중화적정에서 우리가 중화점도 했었잖아. 중화적정에서 뭔가 산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그 개수와 몰수와 염기가 내보내는 요 OH 마이너스의 몰수 개수가 같아져서 1대1로 모두 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모두 다 H2 물 분자를 형성을 하는 게 바로 중화점에 해당이 됐었지. 그래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이 중화점에 해당이 됐었다. 이 중화점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NMV, 산의 NMV와 염기의 NMV가 같아지는 그 지점에 해당이 됐었다. 그럼 중화점에서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돼? 그치, 완전히 중화가 됐으니까 중성의 용액의 액성을 갖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떨궜으면은 그 색은 어떻게 돼? 그치, 여전히 무색이겠지. 무색. 그치? 자, 종말점은 뭐냐면 너네 활동지에 종말좀이라고 오타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좀이 아니라 점이라고 바꿔줘야 돼. 종말점은 뭐냐면 지시약의 색 변화로 찾아낸 대략적인 중화점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중화점 같은 경우에 종말점이 아니라 중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산과 염기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 얘네들이랑 OH 마이너스 얘네들이랑 1대1로 모두 다 중화 반응을 해서 모두 다 물 분자를 형성하는 그 지점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사람 눈으로는 그게 보여 안 보여? 그 입자들이 화학 반응을 하는 그 과정이 눈으로 안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슷한 어떤 중화 반응이 어느 정도 완전히 끝난 지점, 그 비슷하게 끝난 지점을 사람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람 눈으로 어떻게 확인한다? 지시학의 색변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말점은 지시학의 색변화로 찾아낸 대략적인 중화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중화점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떤 정확한 실험값을 구할 수가 없는 한계적인 약간 오차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중화적점 요 실험 과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은 선생님이 활동지에 이렇게 그림을 넣어놨을 거야. 그 부분을 선생님이랑 아랫부분에 같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해석을 천천히 해보도록 해볼게. 자, 중화적정 과정 일단은 요 실험 자체는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중화 적정하기 되어 있네. 그러니까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농도를 아는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 반응을 시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건 요 농도를 모르는 염산 얘의 농도를 알고자 하는 거야. 그럼 농도를 어떻게 알고자 한다고? 바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그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뭐다? 그렇지. N 그 산의 가수와 그 산수용액의 몰농도와 그 산수용액에 사용된 중화 반응에 사용된 그 부피를 요 세 가지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염기의 가수 그 다음에 그 염기의 몰농도 그 다음에 중화 반응에 사용된 그 염기 용액의 부피를 안다면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완전히 중화되는 그 지점을 찾으면 즉 중화점을 찾으면 우리가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 수용액의 그 농도를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자, 일단은 요 중화적점 예에서는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
용액을 중화 반응을 할 거야. 그러니까 표준 용액이니까 염기에 어떤 NaOH니까 가수 알지? 그 다음에 표준 용액이라며 농도를 알아. 그러니까 요 라지 M 농도값 알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을 함으로써 뷰렛을 통해서 그 뷰렛 실험 장치를 통해서 얘의 표준 용액이 얼마만큼 사용이 됐는지 그 용액의 부피까지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요 V도 알 수 있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누구랑 같아진다? 바로 산수용액의 그 중화 점을 나타낼 수 있는 요 NMV를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은 염산이야. 염산이니까 가수 N 알지? 근데 우리 M 몰라? 농도를 몰라. 그러니까 얘가 X가 돼. X.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농도를 모르는 요 염산을 일부분을 피펫을 통해서 취할 거야. 그러니까 피펫은 또 뭐라고? 정확한 부피를 잴 수 있는 그 기구에 해당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산수용액의 V를 알 수가 있어. 그럼 요 미지수 X 구할 수 있겠지? 여기 나머지에 해당하는 N, V, N, M, V를 모두 다 안 상태이니까 그 해당하는 값만 대입만 하면은 어떻게 돼? 요 X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지의 그 몰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요 반응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 자, 동그라미 1번을 볼까? 자, 농도를 모르는 요 염산을 피펫을 이용을 해서 일정량을 정확히 취한 다음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라고 되어 있네. 요 그림에 해당이 돼. 자, 농도를 몰라. 얘 농도 X 몰농도야. 자, 농도를 모르는 얘를 피펫을 이렇게 얘 피펫 필러지. 피펫 필러 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끓여 해서 일정량의 용액을 취한대. 자, 여기 피펫을 이용하여 일정량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일정량이 뭐야? 여기 얘에 해당이 되겠지. 그 일정량을 취한 게 바로 NaOH랑 중화 반응을 시키게 되는 그 용액의 부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V산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그 용액의 부피가 자 취한 다음 얘를 어떻게 돼? 삼각 플라스크 요 삼각 플라스크에 옮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염산에 그러니까 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지시약인 페노풀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게 된다. 지시약이 들어가 있어야 그 중화 반응을 하기 전에 색 변화를 알아야 되고 중화점이 끝난 지점, 그치? 중화점을 뭔가 중화 반응을 완전히 시킨 그 지점 이후부터 색 관찰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지시액을 떨어뜨려 놔야 된다.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게 두 번째 그림에 요 그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뷰렛에 표준 용액인 NaOH 수용액을 넣고 자 뷰렛에다가 표준 용액인 요 NaOH를 넣고 NaOH 수용액을 조금 흘려서 요 뷰렛에 그러니까 콕을 돌려가지고 조금 흘려서 꼭지 아랫부분에도 용액이 모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뷰렛에 눈금을 읽어서 NaOH 수용액에 처음 부피를 측정한다. 그래서 딱 담가 놓고 그 눈금을 여기 일직선이 되게 평양이 되게 맞춰서 눈금을 읽어서 처음 부피를 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런 식으로 장치를 해. 그래서 NaOH가 들어있는 요 뷰렛을 여기 어떤 스탠드 장에다가 연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지시약이 모두 들어가서 일정량의 염산을 취한 걔네들이 들어있는 지시약과 염산 얘네들이 들어있는 요 삼각 플라스크를 뷰렛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입구에 맞춰서 해놓게 된다.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요 삼각 플라스크 아랫부분에 이렇게 흰색의 종이가 받쳐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 요 흰색 종이의 역할이 뭐냐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흰색 종이는 어쨌든 지시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색 변화를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색 변화를 잘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흰색 종이가 밑에 그러니까 뭐 검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뭔가 어떤 색이 들어가 있는 종이가 아니라 흰색 종이를 사용한 이유가 뭐겠어? 그치? 요 지시약의 색 변화를 정확히 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지. 그래서 보통 요 산염기 중화 반응, 중화 적정 실험을 할 때는 흰색 종이를 밑에 깔아놓고 정확한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네 번째 동그라미. 자,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뷰렛에 담겨져 있는 NaOH 수용액을 콕을 열어서 천천히 떨어뜨린다. 자, 천천히 떨어뜨리면 요 산과 염기가 어떻게 돼? 그치, 중화 반응을 하게 되겠지. 자, 이때 삼각 플라스크를 천천히 흔들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흔들어줘? 그치, 중화 반응이 골고루
용액이 어느 정도 잘 섞여야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그치?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골고루 잘 섞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삼각플라스크를 천천히 흔들어 주고, 자, 여기 5번이 중요해. 자, 5번은 보자. 자, 용액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붉은색으로 딱 변하는 순간, 뷰에서 여기 꼭지를 딱 잠그고 더 이상 용액이 안 떨어지게 하겠지.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안 일어나게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지를 잠그고 NaOH 수용액의 나중 부피를 측정한 다음에 요 수식을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농도를 모르는 요 염산의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용액의 전체가 왜 붉은색으로 변할까? 그 이유가 중요하겠지. 우리가 요 용액의 색이 이렇게 분홍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뭐야? 바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라는 애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색도 뭐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도 아니고 분홍색의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확대를 아이고 좀 보기가 뭔가 힘들 것 같네. 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은 어떨 때 색 변화를 관찰했어? 그치? 산성과 중성 용액에서는 무슨 색? 무색을 나타냈다가 그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일 때는 무슨 색? 그치? 분홍색 또는 붉은색을 나타냈던 그 지시약에 해당이 됐었지? 우리 이 실험 과정 자체를 한번 봐. 자, 처음에 염산, 그치? 얘는 무슨 염산만 들어있고 지시약만 들어있는 애니까 요때 용액의 액성은 그대로 산성일 거야. 염산만 들어있잖아. 중화 반응을 아직 진행을 하기 전이니까 얘는 산성을 나타내. 그래서 여기까지 실험 장치를 해서 이제 NaOH를 떨겨주게 됨으로써 중화 반응을 계속 시킬 거야. 중화 반응을 계속 하게 되니까 산성의 용액에서 중화 반응이 진행될수록 어떻게 돼? 산성에서 중성으로 되겠지. 중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치. 완전 중화가 일어난 중화점에 해당이 될 거야. 근데 어때?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이든 중성이든 용액의 액성이 무색을 나타낼 거야. 자,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더 NaOH를 더 흘려보내줘서 그러니까 중화점 이후에 NaOH를 조금 더 흘려보내줬어. 그러면은 요 용액 속에 들어있는 OH-는 이미 중화점 이후잖아. 중화점 이유야. 중화점 이유라는 것은 요 용액 속에 H 플러스가 있다 없다? 다 소모돼서 없다는 거지. 그럼 요 OH-는 그대로 요 용액 속에 들어가게 되겠네? 그럼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돼? 그렇지. 염기성으로 되면서 그때 색이 어떻게 변한다? 바로 분홍색으로, 요런 색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타내는 요 지점이 중화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중화점 아니야. 중화점은 색이 변하기 전 아직까지 무색을 나타내는 요 중화점은 이미 지난 상태지. 지났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한 거지. 염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분홍색으로 변하게 된 지점이 지시약의 색 변화로 관찰된 대략적인 중화점. 그래서 얘는 종말점에 도달한 용액이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 눈으로는 정확한 중화점의 그 중화점을 굉장히 찾을 수가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인 지시약의 색 변화로부터 찾을 수 있는 종말점밖에 어떻게 정확히 여기 중화 적정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실험을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NaOH를 떨기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투명한 색을 유지하다가 콕을 살짝 열어서 NaOH를 떨어뜨리게 되잖아? 그럼 어느 순간부터 용액이 잠깐 동안 계속 흔들 거 아니야. 그 용액을 흔들어 준다 그랬지? 그랬을 때 분홍색으로 잠깐 변했다가 금방 사라지고 분홍색으로 잠깐 변했다가 금방 사라지고 이렇거든? 그 말은 이제 약간 이런 신호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어느 정도 중화점에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용액 속의 H 플러스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어서 요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 금방 분홍색으로 변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그 다음부터는 콕을 굉장히 더 세심하게 완전 살짝 돌려줌으로써 OH-를 굉장히 조금 막 한 방울씩만 떨어뜨려 주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한 방울 떨겨도 이제 계속 흔들어도 그 분홍색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쫙 용액 전체로 분홍색을 쫙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그 부분은 이미 중화점 이후에 해당되는 종말점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 지점부터 이제
잠그고 여기가 대략적인 중화점이구나. 대략적인 중화점이구나. 그래서 그때 사용된 NaOH의 나중 부피, 나중 부피 그 눈금을 읽게 되면은 뷰에서 나타난 나중 부피를 읽게 되면 그때 뭘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바로 중화 반응에 사용된 농도를 알고 있는 그 염기 수용액의 요 V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가수 알고 얘 몰농도 알고 중화 반응에 사용된 얘 부피 알지. 그 다음에 N 알고 산의 가수 알고 이 피펫으로부터 어떤 일정량의 얘를 취한 다음에 그치? 취한 다음에 그러면 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들을 모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농도를 모르는 요 라지 M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자, 이게 바로 중화 적정 과정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 선생님이 이 영상 그 유튜브 그 더보기란에 중화 적정 관련된 실험을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둘게. 그러니까 한 번씩 이 링크로 들어가서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험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요 너네 활동지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 전에 활동지에 있었던 요 지시학 그 변색 범위 요 표를 가지고 왔는데 왜 가지고 왔을까? 그렇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강조를 했지만 요 중화 반응 실험을 할 때는 무조건 그냥 아무런 지시학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치? 어떤 정확한 그 pH 값,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하기 전과 중화 반응이 끝난 뭔가 종말점 그 사이에 해당하는 변색 범위를 갖는 지시학만을 사용을 해야 정확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중화점, 대략적인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반응에서 요 중화적점에서 요 메틸 오렌지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봐봐. 그러니까 우리 이 실험은 산성에서 중화점의 중성을 지나서 염기성으로 딱 변하는 그 순간 색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메틸 오렌지와 메틸 레드는 어때? 그치? 이 pH치가 중화점이 아니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다라는 것이니까 산성에서 붉은색으로 했다가 뭔가 이 지점부터 색이 딱 변해야 되는데 얘는 이 지점부터 이미 오렌지색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부터 이미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무색에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하는 페놀프탈레인이 사용하기 굉장히 적합한 지시학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 자, 브로모틸몰 같은 경우에도 얘는 산성, 중성, 요 염기성 같은 경우에 모두 다른 색 변화를 나타내는 지시학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요 지점에서 용액의 액성이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그러니까 산성에서 뭔가 염기성으로 딱 변하는 그 지점의 색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데 얘는 산성에서 약산성에서 이미 약간 초록색으로 변하잖아. 그치? 그럼 중성일 때도 초록색이야. 그러니까 얘는 중성일 때도 뭔가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뭔가 좀 좋은 애긴 한데 얘는 약산성에서도 pH 6을 갖는 약산성에서도 이미 초록색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중한 그 지점을 정확히 구할 수가 좀 어려운 애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이러한 변색 범위를 갖는 얘가 굉장히 적합한 애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잘 유념을 해두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건데 그냥 선생님이 한 번 더 넣어놨어. 중화적정 할 때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반응 모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요 중화적정 실험을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일정량의 우리가 피펫을 취해가지고 일정량의 어떤 염산과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 들어가 있는 요 용액에다가 뷰에서 담겨져 있는 NaOH 요 염기 농도를 아는 NaOH를 가해주게 된다. 자, 가해주게 되면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을 해서 얘 두 개, 그치? 얘가 1대1로 반응을 해서 OH 마이너스가 지금 하나 들어오는 형태지, 한 개. 그래서 한 개의 물 분자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럼 여기는 용액의 액성, 산성. 아직까지 산성이다. 그래서 용액의 색이 어떻게 돼? 투명한 색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콕을 열어서 NaOH를 떨겼어. 떨기게 되면은 OH 마이너스와 H 플러스가 역시 1대1로 반응을 해서 물 분자, 두 번째 물 분자를 형성을 하네. 자, 그럼 용액의 액성은 어때? 중성이고 이때가 바로 중화점에 도달한 용액에 해당이 된다. 근데 페놀프탈레인, 그러니까 요 지점에 도달한
여기에서 멈출 줄 안다면 굉장히 좋겠지. 근데 아무런 색 변화를 우리가 사람 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치? 멈출 수가 없고 그냥 반응이 정말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화점에 도달을 했지만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됐지만 우리 지시학으로는 그냥 계속 쭉 투명한 색, 무색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색 변화를 관찰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조금만 살짝 콕을 열어서 OH-를 조금 더 떨겨줬어. 그러면 중화점 이후이기 때문에 OH-는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이제서야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돼? 염기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제서야 페놀프탈레인 지시학에 의해서 어떻게 변한다? 그렇지, 용액의 색이 분홍색으로 변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콕을 딱 잠그고 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된 요 NaOH의 최종 소모된 부피를 측정을 해야 되겠지. 눈금을 읽어서. 그래서 요 용액이 바로 종말점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험 끝에 해당이 돼.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이온수 그래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 자, NaOH의 부피가 가로축에 해당이 되고 이온수가 바로 세로축에 해당이 된다. 그랬을 때 Cl-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유지가 됐었지. 요 이온은 왜냐면 일정량의 염산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쭉 유지가 됐었고 Na+라는 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첨가되는 요 NaOH 속에 들어있던 이온에 해당이 되지. 근데 Na+는 구경꾼 이온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가해주는 만큼 쭉 증가를 하게 된다. 자, H+는 어떻게 돼? 그치, H+는 어떤 일정량 맨 처음에 한 이 정도 있었어. 근데 NaOH를 가해해서 중화 반응을 시켜줄수록 물 분자로 사용을 하는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쭉 감소한다. 네, 중화점까지 어떻게 돼? 중화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H+가 몇 개? 빵개이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빵개로 쭉 유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OH-는 넣어주는 족족 어떻게 돼? H+와 만나서 물 분자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넣어주는 족족 쭉 안 나타나다가 요 중화점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OH-가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된다고?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된다? 처음에 4개, 그 다음에도 4개, 중화점에서도 4개지. 요 물 분자는 이온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해준다 그랬어. 근데 중화점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그치, 얘네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쭉 중화점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했었지. 그럼 여기랑 비슷한 그래프 양상을 나타내는 게 또 뭐였어? 세로축이 모일 때 전체 이온수가 아니라 전류의 색일 때도 이런 양상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랬지. 자, 이건 한 번 더 선생님이 간단히 언급을 해준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활동지 12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예제 4번에 해당이 돼. 그럼 여기도 한번 우리 중화적점 실험에 관련된 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가보도록 해보자. 아이고야. 자, 연습 문제. 자, 예제 4번. 그림과 같이 농도를 모르는 염산 20ml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0.1 몰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가했더니 염산을 완전히 중화하는데 NaOH 수용액 10ml가 사용되었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ml가 사용이 되었다. 자, 염산의 몰 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 식은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겠지. 자, 산의 NMV가 염기의 NMV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얘 부피 나와 있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ml가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얘 몰농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0.1 몰농도가 사용이 되었고 수산화 나트륨 NaOH니까 가수 1로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산 NMV는 어떻게 돼? 염산이라며. 그럼 얘 알 수 있겠네. 근데 요 산의 몰농도는 몰라. 그러니까 얘가 X값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용된 부피 어떻게 돼? 그렇지. 농도를 모르는 염산 20ml를 사용을 했대. 그러니까 여기에 20ml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나머지 5개 값을 아니까 요 미지수 몰농도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천천히 해보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 산의 V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 염산의 가수 뭐야? 그치? 1에 해당이 됐고 얘 몰롱도는 X 몰롱도. 자, 그 다음에 부피는 뭐야? 20ml를 사용을 했대. 자, 20ml를 우리 리터로 편하게 바꿔볼까? 자, 리터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다 어떻게 돼? 하나, 둘, 세 번 옮기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0.02. 자, 0.02 리터가 바로 20ml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계속 리터로 바꾸게 되면은 요 몰롱도 단위 자체가 리터분의 몰수를 보통 사용을 하잖아. 그래서 바로 약분을 하면 돼. 바로 약분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내가 굳이 리터로 환산을 안 하고 그냥 x몰 1 곱하기 x몰 곱하기 20ml를 하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리터만 약분이 돼서 요 미리를 그대로 써야 돼. 그러니까 20x 미리몰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20x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뭔가 어때? 뭔가 좀 식이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은 미리리터를 좀 더 헷갈리지 않게 리터로 우리가 지금까지 편하게 했던 리터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실수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요 값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1 곱하기 x 곱하기 0.0이니까 0.02 x 몰에 해당이 되겠네. 이게 뭐야? 바로 농도를 모르는 그 염산이 완전히 중화하는데 그때 소모된 H 플러스의 몰수에 해당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실험에서 염기의 NMV를 해볼까? 자, 염기의 NMV는 어떻게 되냐? 저 염기는 수산화 나트륨이라며. 얘 가수보다 1가 염기였지? 그래서 1에는 1이 됐고 그 다음에 몰롱도는 어떻게 돼? 자, 얘 몰롱도는 0.1 몰롱도 표준 용액이기 때문에 몰롱도 값은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부피가 몇 리터? 10ml래. 그럼 역시 얘도 편하게 리터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소수점을 하나, 둘, 세 번 옮기면 되지. 그래서 0.01, 0.01에 해당이 된다. 0.01 리터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 값을 곱하면 바로 뭐가 나와? 그치, 1 곱하기 0.1 곱하기 0.01이니까 여기도 좀 뭔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더 풀어주자면 0.1은 10분의 1, 0.01은 100분의 1이지? 그럼 얘를 곱하면 뭐야? 1000분의 1이네. 10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값은 0.001 몰에 해당이 된다. 얘가 바로 완전히 중화 반응하는 데 사용된 OH-의 몰수에 해당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 NMV 모두 다 구했어. 모두 다 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여기 X값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요 값과 요 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X값을 찾으면 된다. 그럼 요 X값은 뭐가 될까? 그치, 바로 0.02x가 0.00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잘 안 보니까 선생님 위쪽에다 쓸게. 요 x는 0.001에 0.01을 나눈 값에 해당이 된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0.001은 10의 마이너스 3이고 0.02는 뭐야? 그치?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네? 그럼 얘는 2분의 1이니까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에다가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2 하면 뭐야? 10의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로 바뀌지?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겠네. 그럼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이니까 소수점 한 칸 더 해서 0.05 몰롱도에 해당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했던 염산의 몰롱도는 뭐가 된다? 0.05 몰롱도가 되더라 라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이 실험 전체는 이런 식으로 중화 적정을 함으로써 농도를 모르는 어떤 산수용액의 몰롱도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중화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에 해당하는 내용을 끝까지 잘 마친 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모두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화적정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실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화원에서 한 번씩 그 과정을 다시 천천히 되짚어 보면서 아, 실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 실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뭐 콕을 어떻게 열어야 되고 용액을 뭐 흔들어야 되는지 그 색 변화를 잘 관찰을 하기 위해서 뭐 종이를 이렇게 대야 되는지 그런 거 그런 하나하나 요소들도 잘 빠짐없이 알아뒀으면 좋겠고 꼭 선생님이 더보기란에다가 해놓은 그 관련된 실험 영상을 꼭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 역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고 또는 댓글로 남겨줘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고생 많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드디어 산화환원 반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 고생했어, 얘들아.